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반보치온이 부메랑 키즈, 키퍼스, 패러사이트 싱글 이런 말들을 아십니까? 저는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네, 모두 좀 낯설기만 하죠. 네네. 그럼 혹시 캥거루족이라는 말은 아시나요? 그 말은 알죠.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독립하지 않고 그 부모님의 품에 있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을 보통 캥거루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단어들 역시 모두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부모에게 얹혀 사는 30, 40대를 반보치오니, 그러니까 큰 아기라고 부릅니다. 2019년 기준 18에서 34세 청년 중 무려 64.3%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데요. 이런 큰 아기들은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캐나다에선 직장 없이 떠돌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부메랑 키즈라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부모의 퇴직금을 축낸다는 의미에서 키퍼스, 일본에선 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이라 해서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뭐 단어만 다른 거지 세계 곳곳에서 이런 큰 아가들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지금 뭐 현재 청년들의 상황이 뭐 국적 상관없이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최근 서울시에서 내놓은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그 답이 조금 보이는 것도 같은데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캥거루족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실제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국무조정실이 만 19살, 19살에서 34살까지의 청년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청년 10명 중 6명은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이었습니다. 캥거루족 중에서도 67.7%는 독립계획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독립을 꿈꾸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통근이나 통하기 쉬워서라는 답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을 통해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독립을 했다가도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진화한 리터루족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취업난과 고물가를 견디다 못해 자취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결혼한 뒤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신캥거루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서울시에서 지난해 서울에 거주한 19에서 36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서울 청년의 자산 빈곤율은 55.6%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자산 빈곤 상태란 자산 규모가 가계금융, 복지조사, 균등화, 가처분 소득 중 가처분 소득, 중위소득 50%의 3개월치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중 혼자 사는 청년의 자산 빈곤율은 전체 청년보다 7.1%포인트 높은 62.7%에 달했습니다. 1인 가구의 취약성이 드러난 셈입니다.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청년은 27.7%로 나타났고요. 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한정하긴 했지만 이게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 같진 않습니다. 문제는 취업도 쉽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서울 청년의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하는 청년은 65.8%에 그쳤는데요. 일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의 비율은 25.6%였습니다. 실업률은 10.5%였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할 때 청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해법으로 부모에게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라는 비율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축이나 예금, 적금 등의 해약은 17% 정도에 그쳤고 아예 해결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11%나 됐습니다. 네, 결국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개인이 쓸 수 있는 자원을 먼저 동원하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에게 SOS를 먼저 치는 거네요. 네, 실제로 가구 유형을 분석해봐도 앞서 국무조정실의 발표에서도 보셨듯 청년 57%가 캥거루족이 된 겁니다. 한편 서울시 자료조사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의 예상 독립 나이는 평균 30.6세였는데요.
다만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들수록 예상 독립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 월세와 식비, 관리비 등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현실적인 이유로 아이의 독립 자체를 좀 늦추는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지갑 사정이 빠듯한 청년들에게 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캥거루족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50세 미만 성인 10명 중 3명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40대 미혼자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48.8%나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좀 상황이 나은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전업 자녀요? 그러니까 자녀가 직업이라는 거잖아요. 아예 집에서 집안일을 전담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직장이 없는 자녀가 청소와 식사 등 집안일을 전담하고 부모에게 월급을 받는 걸 뜻하는데요. 전업 자녀는 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부모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매달 하나로 약 72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 도시근로자 월 평균 임금 수준이 100만 원인 걸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부모에게 용돈이 아닌 월급을 받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선 부모 집에 드러누워 놀고 먹는 탕핑족이 신종 직업으로 이야기될 정도입니다. 예, 우리나라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청년들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보통은 부모들은 은퇴하는 나이쯤이 될 텐데요. 은퇴 시기가 됐음에도 자녀 부양 부담이 계속되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부모에게 얹혀 사는 30대 캥거루족 자녀가 자신의 연봉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면서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성인이 된 자녀를 부모가 재정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건데요. 판사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는 법적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재정적 지원은 무한정 이어질 수 없다라면서 자립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유사 소송이 수십만 건에 달할 정도로 이른바 캥거루족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남일 같지 않습니다. 먼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과거와 달리 부모의 곁을 떠나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다 큰 자녀 부양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의 이 주름을 좀 펴드리려면 결국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